자, 우리나라 코스피 신고가 갱신을 다시 했는데 이상하게 돈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관세 판결에 대한 영향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미국의 대법원에서 이제 관세가 불법이다, 위헌이다 이렇게 해서 1심, 2심까지 위헌 판결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판결 9일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 예상되는 시기는 14일로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심과 2심까지 위헌 판결을 내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최종 판결도 결과적으로는 관세는 위헌이다라는 판결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사실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위헌일 경우에는 관세를 물었던 금액이 이제 불법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돌려준다고 해서 곧바로 돌려주는 건 아니고 어떠한 절차가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를 상대로 돈들을 어쨌든 관세로 뺏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고 이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예요? 트럼프가 미국의 적자 상황 때문에 관세를 올렸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반대로 그동안 받았던 관세를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한다면 미국의 적자 상황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실 뭐 만성적인 적자를 갖고 있긴 한데 어쨌든 시장의 불안감이 이로 인해서 조성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위헌일 경우 트럼프가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도 관세를 물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플랜 B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불확실성이죠. 최근까지 관세 이야기 나오면서 관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관세를 낮춰줄 건 낮춰주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플랜 B가 있다고 하면 이 내용이 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가 위헌이다 하면 시장에는 사실은 호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만 해도 미국에 팔았던 그런 물건값에 관세를 지불을 했는데 그걸 지불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매출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호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트럼프가 그런 걸로 포기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이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도 위헌 판결이 나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오히려 시장에 더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위헌이 아니다. 이제 미국이 재정 적자 상황이 심각해서 관세를 물리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러면 또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가 관세를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돕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다 설레발이긴 한데 인플레이션이 더 오르는 거 아니냐.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래나 저래나 트럼프는 보통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오히려 투자자들로 하여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돈들이 지금 잘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시장을 오래 보다 보면 이렇게 슈팅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잠잠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미국 시장도 최근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시장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악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자로 금값도 또 오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우려감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닌가. 이래나 저래나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불필요한 종목을 여러분께서 좀 종목수를 줄일 필요가 있고 현금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내용들을 좀 이렇게 검색해서 보면 뭐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은 항상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하락했다. 저렇게 되면 저렇게 돼서 하락했다. 또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미리 괜히 도전할 필요가 없고 보수적인 매매 자세를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신문 기사에서 뭐라고 보도하는지 어떻게 분석하는지 볼까요? 자, 기사를 보시면 이제 1심, 2심이 위법이고 14일 날 선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만약 패소하게 되면 뱉어낼 돈이 있는데 이 환급 기간이 그렇게 뭐 바로 지급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 적자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 갑자기 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지급하지만 뭐 이거 또 채권을 발행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뭐 재정 적자 상황에서 더 안 좋은 악재가 되는 건 분명한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다른 또 플랜 B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관세를 물릴 만한 어떤 근거가 또 있다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잘해 줬네요. 보면 합법으로 만약에 결정이 될 경우에는 지금 상황 유지하는데 대신 미국 우선주의가 탄력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 전혀 아니니까 더 정당성을 얻고 더 밀어붙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만약 이제 불법이다라고 하면 트럼프의 입지가 흔들리는 건 물론이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증폭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나 제가 봤을 땐 이건 뭐 너 주먹으로 맞을래? 너 발로 맞을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또 그래서일까요? 환율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이 아주 끈적여요. 그쵸? 이렇게 폭락을 해도 그냥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한번 가격을 회복하는 것처럼 다시 오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환율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난립니다. 엔화의 가치가 완전 폭락하고 있어요. 여기를 이제 제가 좀 이제 방어선으로 봤는데 여길 뚫으면 이제 위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높은 확률로 이제 '여기까지는 좀 못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주저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일본 환율도 그렇고 우리나라 환율도 어쨌든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증시도 좀 약세로 전환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환전해서 국내 주식 산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주식을 팔고 나와도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죠. 더불어서 골드 신고가 다시 갱신했고 또 실버 같은 경우도 신고가 찔렀습니다. 골드와 실버가 동시에 신고가 찌르는 거 의미가 있죠. 나스닥은 지금 약세 흐름으로 빠지고 있고 좀 큰 폭으로 선물 지수가 빠지고 있는 모습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14일 날 일어날 어떤 판결에 대해서 시장이 좀 불안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괜히 무리할 필요는 없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칠게요.